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예요. 종로는 이낙연이 우세고 양산을은 접전이다. 그래프 위주로 보겠습니다. 종로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가상 대결입니다. 이낙연이 47.9%, 후보 지지도가 이낙연 47.9%, 황교안 27.9%, 꽤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더블 스코어는 아니지만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은 이낙연이 60.8%, 황교안이 22.7%. 물론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고 황교안이 잘만 하면은 바람을 일으키면, 종로에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은 이낙연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가 최근에 종로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걸 보면은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오뎅을 어떻게 먹냐, 떡볶이 서서 먹냐, 앉아서 먹냐. 지금 오늘은 또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이낙연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 아직도 참모진을 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참모진을 제발 좀 교체하시라. 예전에 감 따러 가고 핫도그 팔러 가고 케이크 만들러 가고 그것을 하라고 했던 그 참모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그 참모진을 바꾸면 이길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은 진다. 보세요. 60.8%, 22.7% 당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큰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낙연이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요. 2주, 일주일만 해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네, 김거희님 통합당이 일당 된다. 근거 있어요? 한국경제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숫자 계산을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가상 후보 대결에서 연령별 지지도예요. 오히려 보세요. 40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도 이낙연이 이기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이기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황교안이 이기는 연령대는 아예 없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60세 이상은 사실 저는 60대 이상은 그래도 황교안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작지만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미세하게 밀리고 있다. 근데 북지님 황빠방에 저거 조사 잘못했다고 황이 60% 넘는데요. 황 60% 거인님은 믿나요? 근거를 데려가세요. 근거를. 네, 감사합니다. 근거를 데려가세요. 어려울 겁니다. 근거가 없이는 방송을 하면 안 될걸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방송 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이렇게 오히려 젊은 층보다 40대, 50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많이 밀리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황교안이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아직도 너는 황교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황교안 대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모진을 제발 바꾸세요. 지금의 참모진은 무능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지금의 참모진을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선거 못 이겨요. 지금까지 오케이 좋아. 황교안은 정치 초보니까 그러다고 칩시다. 그러면 참모진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써야지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황교안을 이끌어온, 황교안을 보좌했던 참모진, 결과가 뭡니까? 민주당이 하려는 거 하나도 못 막았고, 문재인이 하려는 거 하나도 못 막았고, 임기 초, 황교안의 힘이 가장 높을 때, 황교안의 지지율이 가장 피크를 칠 때, 황교안이 한 행동, 민생 투어, 빵 만들기, 빵 팔기, 감 따러 가기, 이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 참모진이. 그 참모진을 아직까지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게 뭐냐? 참모진을 안 바꿨다는 거죠. 아직도 쇼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 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선거가 안 됩니다. 제발 그 쇼를 하려고 하는 황교안을 오로지 쇼로만 이미지 정치로만 하게 이끄는 그 참모진을 교체를 하시라. 정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선거 전문가로 참모진을 교체를 해서 그 참모진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낙연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때 그 참모진
연전연패를 만들어낸 그 참모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하면은 종로 이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한테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 총리 간의 대결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총리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 이낙연, 전 총리끼리, 전 정부와 현 정부 2인자들끼리의 대결이 종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황교안 당대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건대 종로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황교안 당대표가 해오던 걸 보건대 이대로 가면은 종로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낙연 자신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5선이나 한 노련한 정치인이고 그 참모진도 굉장히 빵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는 본인도 정치를 처음 하는 데다가 참모진도 공무원 집단이거나 이미지 정치나 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주 노련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고 선거를 잘 아는 전문가 집단, 거기다가 5선 중진 의원인 이낙연,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초보,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참모를 둔 황교안. 그냥 이 스펙만 봐도 황교안이 지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 상식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정말 노련한 참모진으로 반드시 교체를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도 당대표인데 꼭 이기길 바랍니다. 땡큐 넥스트님, 거인님 황교안의 참모진 박안수 고성국이 절대로 관둘 생각 안 할걸요? 이용만 당하다 팽.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전혀 밉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건 제 정말 진심입니다. 황교안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황교안도 이겨서 돌아오고 홍준표도 이겨서 돌아오고 오세훈도 이겨서 돌아오고 나경원도 이겨서 돌아오고 정말 내로라는 정치인들, 미래통합당의 연예인급 정치인들이 다들 살아 돌아와서 여의도에서 열심히 싸워주기를 정말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황교안이 종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황교안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정치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참모를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참모를 딱 물갈이 하시라. 의리 따지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알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밉다고 하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굳이 따지자면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은 아니다. 적과 동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당에 있으면 일단은 동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의 측근들이나 황빠들이 저를 싫어할지라도 저는 저를 싫어하는 황빠들이나 저를 싫어하는 그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속이 좁게 굴더라도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감싸주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적이 되지 않는다. 나도 저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나를 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적이 아닌 동지로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희망은 있는 것이다. 진정한 통합에 대한 희망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아줍시다. 우리가. 저분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저분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인정을 하고 같은 동지로서 인정을 해야, 그래야지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엔 경남 양산시 을입니다. 자, 어떤 정말 택도 없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근거도 없이 막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PK는 아무나 가도 이긴다고요? 경남 양산시 을은 아무나 가도 이긴다고요? 보세요. 경남 양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 가상대결입니다. 후보 지지도 김두관 36%, 홍준표 29.6%, 6%포인트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미 지고 있어요. 6%포인트가 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김두관과 홍준표의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김두관이
6%포인트는 앞서고 있다. 지금 홍준표를. 아무나 갖다 꽂아도 된다면서요. 이미 PK 지역은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야? 홍준표가 나가서 6%포인트 지고 있다고 하면 그럼 누가 나갔을 때 김두관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두관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미래통합당 안에 홍준표 외엔 없다. 양산을 지역을 지켜내고 양산을 지역을 뺏어오고 그리고 PK 지역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지금 PK 지역에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홍준표 외엔 없다.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북지님, 거인님 저는 확 믿습니다. 겁나게 믿습니다. 미치도록 믿습니다. 공천 결과 아직도 미국입니다. 공천만 주면야 뭐 황도 이뻐해 드립니다. 크크크크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싫어도 홍준표가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제가 누차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궁지의 사나이 황교안. 궁지로 몰면 결단을 내린다. 궁지의 사나이. 궁지의 사나이 황교안은 궁지에 몰리면 국가를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황교안을 궁지로 몰고 홍준표가 PK 지역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김용호가 홍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황교안과 김용호가 세트로 미치지 않고서야 홍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냥 믿고 한번 기다려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양산 시민이 미쳤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박안수 양산 보내라 이런 말도 있네요. 박안수가 나오면 집니다. 완전 집니다. 아무리 내가 홍준표가 싫다고 하더라도 홍준표랑 김두관이랑 붙었는데 뭐 아직 선거가 남긴 했지만 홍준표가 6% 밀린다. 그 말인 즉슨 누가 가도 김두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PK 지역? 미래통합당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이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것이 지금 근거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야, 이미 PK 지역은 다 돌아섰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쟁이이자 홍준표를 어떻게 하든 내치려고 하는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나온 것이다. 네, 꿈을 향해 달린다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거희님, 홍준표 공천 안 주는 황교안 응원하는 김거희님이 미워지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황빠님들 보고 계십니까? 황빠님들, 황교안을 지지하는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황교안을 실드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황교안을 옹호하다가 제가 욕을 먹는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황교안을 그래도 감싸줍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지켜보세요. 공천을 받게 될 겁니다. 홍준표는 양산의 공천을 따낼 겁니다. 자력으로. 황교안이 궁지에 밀리거나 황교안이 밀려서 황교안이 주기 싫은데 정말 당대표 직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 찍기 싫어 죽겠어. 막 직인. 홍준표 양산 공천 확정, 공천권의 도장을 찍기 너무 싫어 죽겠어. 황교안이 도장 들고 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홍준표의 양산 공천권의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노력을 지금 홍준표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댓글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좀 미래를 보세요. 어차피 이번 총선을 이기려면 홍준표와 황교안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기분은 나빠요. 물론 황교안이 하는 게 좀 속이 좋아 보이고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죠. 홍준표가 2번이나 황교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둘 다 거절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속 좁은, 당대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황교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인들보다 더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감싸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야 뭐 자기네들 이권과 자리와 파워게임 때문에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으되 우리는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려는 우리들은 조금 마음을 좀 크게 가져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션님도 거인님 밉다, 땡큐넥스트님도 그렇고 막 저를 밉다고, 황교안을 실드 치는 제가 밉다고 이렇게 합니다. 황빠님들 보세요. 제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궁지의 사나이도 아닌 김거희가 궁지에 몰려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황교안을 실드 치는 모습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 황빠도 아닌데? 참 제가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남다르크님, 부산엔 조국이, 울산엔 민주노총이, 경남엔 노무현의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이게 양지인가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여론조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다. 단 이제부터 김두관은 한 달 전에 내려왔고 이미 공천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높고 좌파들이 결집이 완전히 끝났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있는 것이고, 홍준표는 아직까지도 이제 막 선거 사무실을 개설을 했고 이제 막 양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아직 공천권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포인트 밀리고 있는 겁니다. 공천이 확정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파들이 결집을 하면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대등한 수준으로 갈 것이고, 그때부터는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붙을 거예요. 김두관과 홍준표가 실력 대 실력으로 붙을 건데, 제가 단언컨대 김두관보다 홍준표가 더 노련한 정치인이고 선거를 더 잘하고 전략이 더 뛰어납니다. 홍준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지난 대선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친 적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정말 4%밖에 안 되는 폭망한 당에 15%도 절대 못 얻는다. 야, 이번 대선은 절대로 15% 이상 못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도 아꼈어야 이 당이 그나마 거지 정당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지 않겠어? 어차피 국가 보존도 못 받아. 10%? 끼케야 10%? 절대로 15%는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아껴 써서 이번 대선에서는 돈을 아껴 써야지 그나마 당이 거짓골이라도 면한다 라는 말이 쏟아졌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TV 광고도 제대로 못 들고 돈도 문재인의 절반도 못 쓰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보존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기억을 잘 되돌려보세요.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가슴 저리고 좀 부끄러워하고, 내가 참 새누리당의 지지자였다니 하던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을 결집을 시켜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예상컨대 정말 대선이 한 달 정도만 더 있었다고 하면은, 기간이, 그러면 혹시 몰랐다. 안철수를 따라잡는 그 크로스가 한 열흘만 더 빨랐다고 하면은 적어도 30% 중반대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시간이 아쉬웠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을 졸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홍준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쫙쫙 올라갔어요.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힘. 홍준표는 선거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선거를 할 줄 안다. 김두관도 나름대로 선거를 좀 할 줄 안다고 하지만 홍준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대로 선거판이 불이 붙고 정말 둘이 토론을 하고 붙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홍준표는 양산에서부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 양산에서 부는 바람이 울산, 부산, 경남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PK 지역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지난 대선 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정말 선거 전문가, 선거 전략가 홍준표에게 PK 지역을 책임지라는 책무를 맡기면서 양산에 공천을 주게 되면 PK를, 지금 비등비등해요.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지율이. 이것을 5%, 10% 이상 PK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PK 지역의 압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홍준표에게 양산의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한테 안 주면 누구 줄 거예요? 양산을. 만약에 홍준표를 양산에 공천을 주는 걸 반대하는 분이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누굴 줄까요? 황교안이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종로를 포기하고 황교안이 양산시 을에 내려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나경원이 내려와야 되나요? 오세훈이 내려와야 되나요? 누가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PK 지역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인 누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홍준표 말고 없습니다, 지금.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다.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황교안도 알고 있을 것이고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김용호 위원장은 알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망설이는가? 줘라.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 볼까요? 김두관 36.4%, 홍준표 35.2%.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지금 지지율은 김두관이 36%고 홍준표는 29.6%인데 당선 가능성은 비슷비슷해요. 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막상 당선 가능성은 비슷하지 않겠어? 홍준표가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른바 양산대전을 준비 중인 경남 양산시 을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보세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홍준표가 가면 이긴다. 양산을은 홍준표가 가면 이기고 홍준표 아닌 누굴 보내도 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이깁니다. 여기서 충분히 이깁니다. 제가 자신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외에 목포시 이런 얘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 서울, 종로, 경남 양산을 전남, 목포 등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를 했다고 하고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9%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 응답률은 종로가 20%, 양산을은 23.2%.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양산을 지역. 조사 일시는 22일부터 23일이다. 조사 기간은 한국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안 잘리겠죠. 이걸 꼭 읽어야지 안 그러면 잘리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읽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